여성을 성상품화하지 마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좀 심합니다. 남성이 이렇게 뭐 팬티만 입고 나온다든지 남성향 작품과 여성향 작품을 이중잣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네이버 웹툰계에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이세계 퐁퐁남이라는 웹툰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 리뷰 영상을 직접 보시고 우리 핫한 이세계 퐁퐁남의 작가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논란의 화제작 이세계 퐁퐁남 작가님을 모시고 이 편향적인 웹툰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4년 네이버 웹툰 지상 최대 공모전 2기에 이세계 퐁퐁남을 게시했던 퐁퐁 작가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 제 작품은 아쉽게도 탈락했지만 제 공모전 탈락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더 되는 정황이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변호사님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세계 퐁퐁남이 어떤 웹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39세 이제 박동수라는 인물이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집에 가보니 아내가 웬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CCTV로 확인해 보니까 바람 폈던 남자가 그 한 명이 아니야, 여러 명이야. 근데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던 때라 아내가 오히려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 약속의 10년, 가성비의 5년 이 표현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공식에 따라 재산을 반반으로 나눠줘야 하고 그래서 바람 핀 건 사실 아내인데 아내는 또 이혼 소송에서는 자기 혼자만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자해를 해가지고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보면서 진짜 사실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피꺼서 포인트를 다 넣어서 했는지. 그래서 이 작품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이 나오자마자 언론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죠.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일보에서는 퐁퐁남 논란 네이버 웹툰 1020 이용자 급감 이렇게 얘기했고 아시아경제에서도 네이버 웹툰 여성 혐오자 퐁퐁남 논란으로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진짜 이용자가 줄었나요? 일단 처음엔 통계적으로는 뭐 40만 명이 빠졌다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매출 변동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만 명이 빠졌다는 게 이세계 퐁퐁남 때문에 이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40명 빠진 뭐 이런 건가요? 아니 원래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세계 퐁퐁남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네이버 웹툰 불매운동이 이제 트위터에서 퍼졌었는데 트위터를 하는 친구들이 네. 이걸 보고서 사실 내용도 안 보고 지운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좀 1020 여성분들이 좀 빠져나가긴 했나 보네요. 네이버에서. 실제로 빠져나가가지고 40만 명이 좀 급감하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긴 하네요. 그리고 또 신문에서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MBC, JTBC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참 너무 재밌었던 게 왜 이 두 언론사에서 항상 이런 이슈들에서 앞장서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여기 보니까 내용도 제목도 여성 혐오 그런데 논란이 있는데 공모전이 통과했다. 이거를 막 문제 삼고 있고 혐오 조장하고 있다. 이세계 퐁퐁남을 여성 혐오 웹툰으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작가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세계 퐁퐁남 만화 이거 여혐 만화인가요? 이세계 퐁퐁남 만화는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여성향 이혼물을 이제 남성향으로 바꾼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만든 이유는 작품의 의도 자체는 성별에 따른 혐오 표현이 아니라 현대 결혼 제도의 부조리함과 그리고 남성들의 처한 이제 불공정한 상황을 풍자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만화에서는 이제 남성향 이혼물 쪽에서 이제 남성들을 비판을 하거나 뭐 남편이 나왔을 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남성향 작품이 이제 동일한 구조를 다뤘을 때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이 현실 자체가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 입장에서 다룬 여성향 이혼물에서는 남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그죠. 그런 거는 이미 많이 있나요? 이미 네이버 웹툰에 정말 많이 있고요. 어. 물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런 남성들이 뭐 데이트 폭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비일비재하고 이런 만화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분 나쁘게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웹툰 자체는 말 그대로 여성이 악인으로 나오고 실제로 있는 일을 기반으로 한 건데 뭐 이거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옹호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남녀를 그냥 바꾼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그 이혼물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약간 나쁜 남편이 나오는 그런 이혼물은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혼물을 다루는 웹툰이 나왔을 때는 이게 남성 혐오다 이런 말은 전혀 없지 않았나요? 이거 뭐 남성 혐오로 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쁜 남성들을 해치고 이제 다른 이제 좋은 남성을 만난다든지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욕구를 이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네. 만화 자체가 이제 그런
BDSM 쪽으로. 아니 우리 남자들은 그런 거 뭐 사실 보지도 않고 봐도 뭐 그거를 이게 뭐 남혐이다 이런 생각도 안 그죠, 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바꿔서 이제는 남자의 시각에서 사실 바람 피는 남자도 많지만 여자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완전 ATM 취급을 하면서 이거를 꼬집으려고 풍자하려고 한 만화다 이거죠. 이게 과연 여혐인가? 이게 여혐 프레임을 씌우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만화의 여혐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만화의 제목 때문이 아닌가. 퐁퐁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단어가 아무래도 좀 여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퐁퐁남이 어떤 뜻이죠? 그리고 이게 여혐 단어인가요? 우선은 퐁퐁남은 결혼 제도 속에서 남성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착취당하는 현실을 풍자한 신조어입니다. 갑자기 이런 웹툰이 올라왔을 때 갑자기 트위터에서 이건 집단에 유래된 어원이다. 나는 이제 집단 옹호하는 남자다, 뭐 그런 작가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이거를 그대로 선동돼 가지고 믿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요. 정작 그런 단어를 퍼뜨린 분께서는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가셨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여자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먹고 놀거나 할 때도 여자인 친구들은 잘못 결혼한 남자애들한테 얘기했을 때 퐁퐁 당했네. 그럼 여자들도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네, 충분히 쓰고 있었고 많이 봤었어요 이거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약속의 10년, 가성비의 5년, 여자가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분할은 그대로 된다. 그리고 여자가 잘못해도 양육권은 여자한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등등. 이혼 소송에서 이런 것들은 매우 어떤 현실적인 점들을 실제 실물을 많이 담고 있던데, 이거 뭐 현실 고증이 어떻게 하신 거죠? 일단 작품 내에 나오는 뉴스 장면이라든지 기사와 변호사님의 상담을 참고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실제 변호사님이랑 얘기.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현 결혼제도의 이제 문제점, 그리고 이혼 소송의 불합리함, 그리고 왜 남성들은 결혼을 기피하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통론, 그리고 도축론, 설거지론이라는 내용을 이제 변호사님들이 암암리에 아실 정도면 저는 말 다 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여기 보면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이거는 그 동천 사건 그거 아닌가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세계 퐁퐁남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게 그만큼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점들을 정확히 탁탁탁탁 건드린 것 같아요. 이게 막 사람들 사이에 막 이슈가 되고 하니까 여초에서도 와서 이렇게 좌표를 찍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또 수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이건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3화까지만 연재가 되고 그 뒤로는 연재가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선은 저는 원래 기성작가지만 지상 최대 공모전은 지방생들도 할 수 있고 기성작가도 공모전에 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 최대 공모전은 이제 규정상 3화까지만 할 수 있고요. 뒤에 내용은 애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전용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준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거를 개인적으로는 게재를 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획은 지금 상황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베스트 도전 만화였었나요? 보통 지상최대 공모전에서는 1차에서 합격했을 때는 네. 바로 베스트 도전으로 승격이 됩니다. 공모전 기간에는 1화만 올렸을 때 이게 합격이 된다면 바로 이제 배도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었죠? 제 기억으로 한 130만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동시대에 그 공모전에 올렸던 다른 작품들이랑 비교할 수 없는 관심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럼 채택이 됐나요?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심의 규정을 떠나서 뭐 제 만화가 아직 완벽하지 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여론이 작용한 것도 크지만 방통위나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뭔가 외압이 작용됐을 정황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정이 있는 거죠? 저는 사실상 가장 분노했던 대목이 이거고요. 제 방통위 한국만화가협회 이쪽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개입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이버 쪽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선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24년 11월 11일 양 기자님께서 쓴 기사에서 방심위는 최근 네이버 웹툰 공모전에서 논란이 된 이세계 퐁퐁남 등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선정적인 소재와 차별 비하 표현 등과 관련 아동 청소년까지 쉽게 접근 가능한 웹툰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웹툰 자유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 방통위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기사 자체에서 뭐 이렇게 제 만화를 혐오 검열의 대상으로 언급한
그룹하고 한국 만화가 협회와 그리고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는 이제 이에 공감을 하면서 웹툰 자율규제 체계를 기반으로 창작자의 표현은 자유를 보장하면서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뭐 방통위와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제 작품이 규제 대상으로 논의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위에 제가 방심위의 보도자를 확인 후에 현재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인데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분명히 제가 다른 분들과 이제 함께 이제 보면서 이제 작품 정보 공개 청구를 완료한 것까지 봤었는데 그 내역이 사라졌어요. 이제 추가로 요청했던 정보 공개 요청이 또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12월 24일까지는 준다고 하셨는데 이 내역에 따라서 뭐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젠더 갈등이 요즘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네. 사회에서. 문화계나 특히나 이 만화계 이쪽에서도 그렇게 심한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겸임 교수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학생들과 다양한 창작물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그리고 여학생들이 BL을 즐긴다든지 BL이 어떤 거죠? BL은 보이즈 러브의 약자고요. 말 그대로 예쁜 남자와 예쁜 남자가 와서 둘이 애정 행각을 나누는 이제 그런 게이물. 세간에서 뭐 BL물과 게이물은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성분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BL 작가들은 굉장히 좀 옹호를 해왔고 돈이 많이 벌리니까 아, 수요가 있으니까.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BL물 말고도 여성향 작품에서는 남녀 관계를 현실적으로 좀 재조명을 한다든지 뭐 남편의 바람, 폭력 뭐 이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한 창작물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옹호를 해왔었고요. 뭐 당연하니까. 근데 문제는 남성향 작품에서 여성이 빌런으로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남녀 관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풀어내는 것에는 강한 반발이 나오는 현실 이 자체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젠더 갈등이 지금 이 사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만화계에서 아주 좀 심각하다는 거고 두각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사회에서 있는 것보다 더 심하다. 이게 사실 젠더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성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좀 유리하게 바라보려는 예를 들어서 남자를 빌런으로 만드는 건 괜찮아. 근데 너네가 여자를 빌런으로 만드는 건 절대 안 돼.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솔직히 이 작품이 남자의 시각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검열의 대상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성향, 여성의 어떤 입장에서 나오는 이런 작품들은 엄격한 이런 검열의 대상이 되는지. 우선은 남성향에 비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풍토도 전부 그런 편이고요. 여성을 성상품화하지 마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내로남불이 좀 심합니다. 이게 문제는 BL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BL물을 보는데 여성을 성상품화하지 마라라고 하는 건 정말 그러니까 BL물에도 남자 신체 부위나 이런 게 아주 묘사가 자세히 돼 있나요? 적나라하게 나오죠. 네이버 웹툰 쪽에서는 남성이 이렇게 뭐 팬티만 입고 나온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물을 되게 좋다 하면서 이제 보는데 이제 어떤 트위터 리안을 봤을 때는 이제 그 친구는 정말 여성 성상품화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데 게시물은 남성들이 이렇게 막 얼싸안고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막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저는 사회적으로 남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의견도 쉽게 내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웹툰계가 상당히 좀 여성 편향적으로 여성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남성향 작품과 여성향 작품을 이중잣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남성 독자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매출의 70%가 남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PD들이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회사인 네이버 웹툰도 여성 PD가 많다고 들었고요. 남성의 니즈조차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주된 매출은 남자들에게서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 또 이 PD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가장 대표 포털인 네이버 웹툰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되어가지고 여성향 밀어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네이버 웹툰과 만화영상진흥원이 이제 진행했던 최강자전이라는 공모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최강자전은 독자 투표를 받아서 이제 높은 득표를 좀 차지한 작품이 연재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때 표를 얻는 방법이 대부분 트위터에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트위터는 대부분 여성 이용 고객이 높고 그리고 이 때문에 역대 수상자가 90% 이상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대놓고 이 룰을 여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네요. 네.
그래서 많은 트위터를 쓰는 고객들이 이제 여성향 작품을 밀어주고 남성향 작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번에 이제 퐁퐁남 사건 때처럼 이제 테러를 했고요. 저거 찍어서 매년 그래 왔어요. 매년. 근데 뭐 남성 독자들이 조금 보통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건 정치에서도 사실 남자들 투표를 안 해. 투표 좀 하라고 했죠. 진짜 투표하십시오. 여자들은 자기 목소리 다 내면서 투표하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성향 매출이 70% 있습니다. 남성향 매출 70%고요. 주 고객층을 위한 공모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꽤나 오랜 기간 이러한 문제를 개선 안 하고 이제 진행을 해왔고 남자 지망생들은 암암리의 이제 최강자전에서 제출하면 안 된다. 라는 공식이 좀 자리 잡기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최근 아예 이제 비공개 심사로 바뀌면서 대거 남성향 작품이 뽑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좀 시정이 돼야 될까요? 이 문화를 바꾸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포털과 방심이 그리고 만화가 협회가 중립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기 싫다고 해서 타인이 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비하하거나 이제 제재하려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떼쓰는 문화 이거는 저는 홍위병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보고요. 자, 그럼 이번에 네이버가 이제 공개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세계 퐁퐁남을 떨어뜨렸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떨어뜨리는 거는 네이버 심사 기준이 있을 테니까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공개 사과는 제가 만든 작품 자체를 마치 금서 잘못된 것처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저는. 이만큼 우리 여초나 여자들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만큼 여론의 욕을 먹을지는 몰랐겠죠. 그러면 이 표현의 자유가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허용이 되고 이게 사실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면 상상할 수 없을 기업에서 어떤 한 만화를 붙이고 떨어뜨리고 여기에 방통위가 개입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정말 있다면 과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다시 얼굴 까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웹툰계에서는 사실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되게 좀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좀 걱정이 됐던 게 본인이 몸담고 있는 그 업계에서 이렇게 좀 왕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웹툰을 앞으로 좀 그리기 힘들 수 있는 구도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여성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여성 혐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 학교 학생들이나 이제 제 주변 여자인 친구들이 제가 여성 혐오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혐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우선 이 웹툰 업계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저는 만약에 이런 웹툰 업계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웹툰 업계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차라리 네이버가 아니라 하위 계열 쪽에 이제 웹툰 포털 사이트면 모르겠는데요. 네이버부터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웹툰 업계에는 더 이상 이제 몸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많이 컸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세계 퐁퐁남을 제작한 어떤 이유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바꿔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직업이나 커리어를 걸고 이렇게 잘못된 풍토를 바꿔보고자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와 주셔야지 조금이라도 바뀌고 건전한 어떤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이런 분들이 앞으로 웹툰계 분위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하는 이런 현실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이 영상 나와서 또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리스크 감안하시고 나오신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퐁퐁 작가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작가님의 활동 저도 응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